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여러분, 지난해 국내 치매 환자의 수가 한 몇 명 정도였는지 아시나요? 자, 무려 65세 이상 고령자의 치매 유병률이 75만 명을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런 추이대로 간다면 국내 노인 치매 환자 수는 2060년에는요 322만 명으로 지금보다 4.4배 더 늘어나게 될 추세라고 하는데요. 자, 치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에 금전적인 부담까지 크게 떠안지 않으려면 치매보험 가입은 필수로 보이는데요.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죠. 치매보험과 관련된 확실한 플랜들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간병인 지원 보험이라는 키워드로 비싼 간병비 해결할 수 있는 보험들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내가 아프고 정말 나이가 들었을 때 진짜 힘이 되는 보험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번호 열어놓고 보험 고민도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치매 치료 관리비가 1인당 무려 1억 4천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이 금액 너무나 부담되지만 또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자, 우리의 노후를 괴롭히는 치매, 그 해결책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홍지연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홍지연입니다. 오늘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또 반갑지 않은 불청객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일이 기억나지 않으시거나 혹은 자주 가던 길을 헷갈려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집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리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집 앞에 현관 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들어가시지 못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았다가 다시 생각이 난다 그러면 치매가 아닌 건망증으로 봐도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특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이 된다라고 하시면요, 치매 초기 증세의 발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치매에 대해서 대비책을 좀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치매라는 건 어떤 병일까요? 치매는요, 뇌에 문제가 생기는 병인데요. 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요,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도 하고요. 그리고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증세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바로 치매가 이런 증세를 나타나게 하는데요. 과거에는요, 이런 증세들이 나타냈을 때는요, 망령이 들었다, 노망이 들었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요, 노인이 되면 당연히 노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걸로 생각을 많이들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가 않죠. 이 치매라는 거는요, 하나의 뇌질환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요, 치매가 발병이 되게 되면은요, 기억장애, 그리고 성격장애, 그리고 언어장애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애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도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치매중앙센터 통계 자료를 보면요,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 10명 중에
1명이 그리고 80세 이상 되시는 노인 4명 중에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이 중에서도 이 통계 자료에서 보시면요, 남성이 무려 29.1%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성이 70.9%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 보시면 어떠세요? 남성보다 여성이 무려 2배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유 인증은요, 여성분들의 우울증이 치매를 많이 높인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성분들은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산후 우울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갱년기 우울증이 생기는데 이 우울증을 제대로 잘 관리를 못해서 넘기질 못하게 되면요, 나중에 치매로 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반드시 치매 보험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치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예.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치매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혈관성 치매, 그리고 퇴행성 질환으로 발병을 할 수 있는 루이치 치매라든가 파킨슨병 치매, 그리고 알코올성 치매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요, 뇌세포의 퇴화로 인해서 발병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어떠세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치매가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게 혈관성 치매인데요. 이 혈관성 치매는요, 뇌졸중이라든가 뇌경색으로 인해서 뇌혈관의 질환으로 생기는 치매인데요. 갑자기 발병이 되고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많이 발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서부터 노인이 이르기까지요, 치매로 인해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얼만큼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시는지 한번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10년 전에 통계 자료를 봤어요. 10년 전에 보시니까 어때요? 무려 20만 명 미만의 치매 환자가 있는데 지금 19년도의 통계 자료를 보면 어떠세요? 무려 80만 명 정도 되는 치매 환자가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10년 전보다 얼마큼 늘어났어요? 4배만큼 늘어났잖아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길거리에 다니는 택시를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국에 택시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택시 기사님은요, 무려 약 한 25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2019년도 통계 자료에 보면요, 치매 환자 수는요, 무려 79만 명 이상이 됐다라고 해요. 어떠세요? 흔하게 볼 수 있는 택시가 25만 명인데 79만 명, 무려 3배나 많은 숫자이죠. 그만큼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게 치매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치매 환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치매 환자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주변에도 있고요. 네, 또 현재도 치매 환자가 발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사례로 저희 친구 어머니가 얼마 전에 그 치매를 앓으셨어요. 그래서 중증은 아니셨는데 치매로 인해서 가끔 집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찾아서 이렇게 모셔다 놓은 게 한두 번이 아니셨는데 때로는 나중에는 조금 심해지셔서 식사를 드렸는데도 식사를 안 드셨다고, 예, 성화를 부리시고 또 험악한 말씀도 하시고 또 아무도 안 볼 때는 며느리하고 딸한테 그렇게 꼬집어요. 꼬집어서 내 돈을 가져갔다고, 훔쳐간 돈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성화를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나머지 나중에는 이렇게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대요. 모시게 됐는데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면 나라에서 보조를 받기는 하죠. 그래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언제까지 나가야 될지 걱정스럽다라고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요, 치매 환자가 있게 되면요, 돌봐야 되는 시간도 있고요.
간병비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치매를 돌보는데요. 소요되는 시간과 간병비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보시면요. 1일의 간병 시간은요. 무려 한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또 치매 환자는 오래 산다라고 하죠. 평균적으로 생존 기간이 무려 12.6년을 사신다라고 해요. 그리고 간병을 하시게 되면요. 1년에 드는 간병비 비용이 무려 2,93만 원이나 든다라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12.6년을 사실 때 간병비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어떠세요? 무려 2,6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드는데요.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간병을 하자니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요. 또 간병비를 대자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치매보험을 좀 준비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치매보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이제 좀 살펴보면요. 많으신 분들이 경증 치매일 때 진단금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치매 그러면은 장기간 오래 살기 때문에 간병비가 매달 나오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진단금도 받으시고 간병 생활비도 종신토로 받는 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경증 치매일 때요. 300만 원 보장을 받으시고요. 중등도일 때 1,000만 원 보장을 받으시고 또 중증 치매가 걸리실 때는요. 2천만 원 보장을 받으시는데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기존에 받으셨던 거 차감하고 지급받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증일 때 우선 300만 원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면 중등도로 이제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시면 300만 원을 제하고 700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증으로 이제 만약에 치매를 진단을 받게 되시면요. 이렇게 같이 월 생활비를 100만 원씩을 같이 해서 받아가실 수가 있으신데,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보장을 받으시잖아요. 중증일 때. 여기에다가 매월 생활비를요. 여기의 특징은 3년 동안 보증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보증을 하게 되면 3,600만 원을 받으시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가 돼요? 5,600만 원은요. 확정적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오래 사신다라고 하시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알파가 돼서 4억 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더 오래 사신다 그러면 10억 원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 때 보험료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시죠? 보험료 보시면은요, 우선 20년 납에 90세 보장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진단금은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증일 때 300만 원, 그리고 중등도일 때 1,000만 원, 중증일 때 2,000만 원에다가 간병생활자금을 100만 원일 때와 50만 원일 때로 구성을 좀 해봤어요. 100만 원일 때 어떠세요? 보시면요, 나이가 갈수록 이렇게 보험료가 좀 비싸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때는요. 간병자금 이렇게 50만 원으로도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치매가 발병이 되면은요. 본인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오직 누구만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내 가족이 힘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아마도 주변에 치매 환자를 겪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치매라는 이런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내 부모한테 그리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올 수 있는 게 바로 치매인데요.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 치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준비를 한다 그러면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가입 연령을 보시면요. 3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중증 치매 진단 받았을 때 매달 100만 원씩 평생토록 종신토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증 치매 진단 받으시게 되면요. 납입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진단금이라든가 생활자금 너무 비싸서 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내가 원하는 만큼에 대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다라는 거. 그리고 이 표준체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납입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유지가 계속 어려워서 해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요. 높은 환급률을 가져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치매보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뭐 언제까지 내 일은 아니겠지라고 그냥 좀 미뤄두고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건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치매는요, 노화, 즉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건 오래 살게 된 지금, 특히나 더 오래 사시는 여성분들은 그냥 이 치매는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서운 게 몸이 아픈 게 아니니까 치매는 걸리고 나서도 평균 12년은 더 살아가게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그때 가서 필요하게 될까요? 자, 그래서 그때 가서 가족 전체가 다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중증 치매로 진단을 받았을 때 더 이상 보험료는 내지 않고 평생 동안 매달 10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 치매 보험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 보시고 왜 요즘 치매 보험이 필수라고 하는지 좀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치매 보험을 가입하고 좀 보장받기 까다롭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자,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치매 보험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요. 까다로웠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2019년 10월 이후에 약관이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과거에는요. CT나 MRI 이런 영상을 필수로 해야 했고요. 그 영상에 치매에 대한 이상 소견이 보여야지만 그리고 90일 이상 약을 복용해야지만 진단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개정이 되고 바뀌어서요. CT나 MRI 이런 데 영상상에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더라도 인지 기능이라든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치매 판정만 받는다 그러면요. 치매 보험금을 진단금을 받아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환영할 만한 소식이네요. 예전에는 좀 조건들이 많이 따라 붙었다면은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험금 지급받기에 더 좀 수월해졌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치매 보험과 간병 보험인 것 같습니다. 이 간병 보험에서 나오는 요양 등급 그리고 오늘 만나본 치매 보험에서 있는 치매 등급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간병보험의 요양 등급은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눠져요. 1등급까지 4등급까지 나눠지는데 이거는 국가 요양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치매 등급은 치매 정도에 따라서 CDR 척도 1점에서 5점을 보장을 받게 되시는 건데요. 등급을 받게 되시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치매 진단으로 인해서 진단금 받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요. 요양 등급 같은 경우에는 최하 등급 4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치매 등급은요. 주관적인 전문의의 민간 의사에 의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증 치매 진단 자금 발생할 수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엄연하게 말하면 다릅니다. 간병보험은 요양 등급으로 판정이 되고요. 치매보험은 CDR 척도인데 여러분들이 치매의 집중적인 관리를 좀 더 쉽게 받기를 원하신다면 치매보험으로 가입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홍지연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깜빡깜빡할 때도 있고 이거 건망증인가 혹은 치매 초기 증상인가라고 의심이 될 때도 있으실 텐데요. 치매는요 한번 걸리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완치 방법이 거의 없고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매보험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치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문제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보험으로 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자 연락 언제든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간병인 지원 보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박주영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병인 보험이에요. 네. 요즘은 그 옛날처럼 그 우글우글 모여 사는 대가족 형태가 없다 보니까 네. 가족이 만약에 아프게 되면은 마음은 참 돌봐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이걸 좀 도움을 주는 보험도 있나 보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당장 입원하게 되면 네. 아들들이 과연 간병을 해줄까? 아유, 아드님들이 해주고는 싶겠죠. 그래, 일 근데 나갈 거 직장 아니에요. 다녀야 되고 하니까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 좀 해결하는 방법 때문에 네. 간병인 이제 지원보험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만난 분들 중에도요, 내가 퇴원을 해보니까 간병인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부럽더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예. 간병인 보험 가입해둘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서 그때 가서 네. 보험 생각이 나셨나 봐요. 설마 했는데 정말로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가족을 지켜주는 간병인 보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상품을 설명할 텐데요. 간병인 하면 당연히 이제 용어에서 알다시피 사람이겠죠, 사람. 그쵸? 네, 근데 간병인 지원보험은요, 사실은 나도 뭐 꼭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나 때문에 힘들어할 가족 때문에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누구나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네. 헷갈려 하실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게 간병보험이라고 하면은 간병비 보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간병인 보험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정리를 좀 이게 어떻게 네. 달라요? 영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간병비 보험과 간병인 보험, 즉 간병보험이라고 말하는 것과 예. 간병인이 있는데 말 그대로 간병비 보험, 즉 흔하게 우리가 가입하는 간병보험과 또 간병인 지원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비 보험은 그냥 간병보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돈을 주는 거죠. 어떠한 조건에 해당됐었을 때 진단비 또는 생활자금을 주는. 예를 들면 뭐 치매보험도 일종의 그런 것일 수 그쵸. 있고요. 예, 그래서 보험료는 좀 비싸지만 어떤 기준에 맞았을 때 목돈을 줘서 그 돈을 가지고 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또 조건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병인 보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이런 간병인 지원보험이기 때문에요. 보험료 또한 굉장히 저렴해서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나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저렴한 보험료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간병인을 부를 때 네. 저렴하다는 단어랑 거리가 먼 것 같더라고요. 네. 아프면 돈 진짜 많이 그럼요. 들어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간병인을 부르게 되면 하루 일당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요. 인건비가 세기 네. 때문에 내 돈으로 돈을 지출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간병인 지원보험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은 왜 이렇게 이게 필요할까 보면요. 우리가 아프게 되면 일단 어디 가죠? 병원에 가야죠. 예, 그러면은 이제 진료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입원을 하거나 네. 수술이 결정되거나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일단 진료하는 과정에도 비용이 들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뭐 병원비랄지 기타 많은 비용들이 들고 수술까지 하게 되면 수술비 또한 경중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들 수도 있고 뭐 좀 작게 들 수도 있지만 수술비 또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내가 아프게 되면 직장을 일단 그만두고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생활비 고난에 시달리게 되죠. 예. 생활비는 생활하던 대로 나가야 되고 뭐 대출금이 있다거나 자녀 학자금 같은 것도 여전히 나가야 되는데 나는 돈을 벌 수가 없고 이런 문제들이 동반되게 되고요. 예. 거기에다가 또 이제 나를 케어해 줄 사람이 없으면 간병비를 따로 책정을 해서 오. 사람을 부르거나 예.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플 때 뭐 수술비까지는 생각하고 거기에 네. 더해서 생활비까지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죠. 간병비에 대한 것까지 생각을 맞습니다. 해보니까 병원에다 전적으로 의지할 수 네, 없으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예,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일단은 좀 기본적인 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네. 통계 보니까 지금 현재 젊은 분들 일하고 있는 65세 미만자들이 약 43% 정도가 간병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요. 내가 일을 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또 내가 돈을 못 버는데 나머지 가족은 돈을 못 벌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돈을 못 벌지만 누군가는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간병인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가족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젊으신 분들을 통계로 내서 보니까 간병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 소득은 약 200만 원대 평균.
예. 그러니까 월급도 많지 않은데 간병인까지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애매하네요. 내가 그렇죠. 일을 하러 나가도 간병인 비용으로 그만큼 들어가고 그렇죠. 내가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기에도 참 네, 막연하고요.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네. 간병인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약 평균 200만 원대를 벌고 있는데 이렇게 200만 원대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이 85%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병비는 월 네. 평균 280만 원이죠. 그러니까 간병인을 쓰게 됐었을 때 비용이 뭐 전화가 300만 원 넘는 것도 있겠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 280만 원 정도 월 지출해야 되는데 나는 2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간병비로 280을 지출한다?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건 정말 딜레마네요. 네. 이거 굉장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나 배우자가 입원하게 되면 네. 나는 그냥 200만 원 버는 걸 포기하고 차라리 내가 간병을 하는 게 낫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진짜 실직까지도 그렇죠. 우리 그래서 가족이 아픈데 맞습니다. 실직까지 하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보험으로 만약에 대비를 해본다면은 어떤 보장들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사회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방법 때문에 우리가 간병인 보험을 필요로 하고 네.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뭐 간병 실직이란 말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말 슬픈 것은 간병 살인이라는 말도 나와요. 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노부모를 살해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기사들에서 봤어요. 네, 그런데 맞아요. 댓글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데 너무 오랫동안 옆에서 간병을 그렇죠. 하다 보면 그 네. 고통을 실감한다는 분들도 저도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예.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자살까지 하는 이런 예. 엄청난 슬픈 사례가 있는데 간병인 지원보험 구성은요. 일단은 우리가 많이 갖고 있고 좋아하는 실손의료비가 있는데 실손의료비에서는 그 사람을 쓰는 간병인 지원비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예, 비급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검사비, 치료비, 입원비에 관한 부분 일정 부분 보상을 하지만 간병인을 쓴다고 해서 그 비용까지 실비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요. 실비랑은 별개로 우리가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간병인 지원은 질병이든 상해든 입원 일당을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선택사항이죠. 내가 사람을 쓰거나 아니면 내가 간병인을 부르지 않는 대신에 입원비 일당으로 받거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보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뭐 서비스 들어가 있는 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1대1로 일단 24시간 예. 풀케어를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내 개인 전용 간병인이 오시기 때문에 1대1로 나의 수족처럼 이렇게 예.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고 안 쓰는 대신 이제 현금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편리하고 좋긴 한데 네. 최근 들어 많은 병원들이요. 공동간병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자체에 그렇죠. 있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것은요. 병원 자체 내에서 뭐 한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서 약 30명 정도 또는 20명 네. 정도의 간호사들이 또는 간호조무사들이 구성이 돼 있어서 이분들이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같이 간병을 하는 이런 내용이 이 병원 안에 자체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개인으로 쓰고 싶지만 병원에 시스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개인을 쓰지 못하고 병원 지침에 따라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죠. 이랬을 경우에 장점은 비용이 좀 저렴하고 의료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은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혜택이 주어지는 건 분명하지만 네. 1대1로 쓰는 것만큼은 좀 자유롭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간병 서비스입니다. 간병인 한 분이 네. 5명 또는 6명 아니면 서너 명 이렇게 맡아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런 것도 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간병인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부분까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좀 사용을 네. 할 수 있어 보이는데 간병비가 얼마나 들까를 상황 그 케이스별로 살펴볼까요? 네, 간병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데요. 응급 환자나 급성 질환 같은 경우는 네. 사실 1대1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수시로 뭔가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1대1 간병이 필수인데 예. 이럴 경우에는 뭐 하루에 10만 원 이상 비용이 들기 때문에요. 월로 친다 그러면 장기 가게 되면 약 300만 원 정도 들게 되고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만성 질환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뭐 움직일 수도 있고 한다 그러면은 공동 간병인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비용이 하루에 3, 4만 원 정도.
그러다 보면 월 80에서 120 정도 이렇게 들기 때문에 절대로 적은 비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네, 좋죠. 그러면은 저희가 보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조금 전에 홍지연 전문가님도 이제 치매보험 하시면서 말씀드렸지만 네. 간병보험과 간병인 지원보험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간병인 지원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사람을 보내주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1대1로 케어를 받는 예. 예, 이런 보험이지만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요, 등급을 받아서 접수해서 신청을 해서 해당이 돼야지 돈이 나와요. 그럼 그 돈을 받는 게 내가 간병보험을 들었다고 치고 그랬을 때 보통 1사 등급까지는요. 예. 수시로 누군가의 간호가 필요한 상태여서 점수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뭐 95점 이상이면 1등급, 뭐 예. 75점 2등급 이렇게 해서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누고요. 거기에 해당됐었을 때 돈을 뭐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자기가 가입한 금액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데 이 등급 판정받는 게 너무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네. 하나는 진단비 개념이고 그렇죠. 오늘 만나보는 건 간병인 자체에 대한 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저는 간병인 보험이 참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제 물론 비용 면에서도 예. 그렇겠지만 활용 면에서도 간병보험은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유념해서 좀 설명을 상세히 들어보고 나서 판단하는 네.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간병인 지원을 쉽게 설명하면요, 이제 아픈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80세까지 예. 네, 활용할 수 있고요. 24시간 최대 1대1 케어를 받을 수 있고요. 180일 한도로 또 6개월 쉬었다가 해서 평생토록 보험 유지되는 기간 내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뭐 단기, 장기 상관없이 사람을 네, 원하는 대로 보내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제가 이제 세 군데 보험사를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판단하기 네. 쉽게 좀 정리를 해왔는데 이게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A, B, C 세 군데에서 공통적인 것은요. 보통 대부분은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지만 어떤 회사는 좀 진단을 받고 가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도 최대 10,000원부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생각보다 저렴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 담보도 굉장히 슬림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좀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요,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사 같은 경우는요, 뭐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가 늘어나는 이런 병원에서 사용하게 됐을 때는요, 내가 가입한 금액의 2배까지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내가 하루 일당을 3만 원 넣어놨다. 그러면 하루당 6만 원씩. 그러면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 병원에서 혜택을 받으시고 2배로 받는 6만 원까지도 하루에 챙길 수 있고 4만 원을 넣으시면 8만 원까지도 이렇게 일당으로 따로 이렇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공동 간병인을 쓴다. 한 간병인이 뭐 3명 또는 6명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실비로 또 한 번 처리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 거죠. 하루에 간병인 이제 지원비가 굉장히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최근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게 하루에 12만 4천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하루 일당을 쓰게 됐을 때. 네. 그 비용을 다시 실비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네. 돈을 한 번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아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이고 BC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는 1, 2만 원대 동일하지만 통합 간병이나 공동 간병을 썼었을 때 입원비 일당으로 내가 10,000원 넣으면 10,000원, 30,000원 넣으면 30,000원 이렇게 일당으로 살아야하기 때문에 보장 금액은 조금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간병인을 이용 안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궁금하고요. 네. 각각 그 보험료도 공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뭐 하여튼 일당으로 받든지 네. 아니면 사람을 받든지 하는 부분인 거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요, 10,000원대예요, 다. 10,000원에서 20,000원대. 와, 이거 굉장히 저렴하죠? 하루 간병비가 얼만데? 네, 12만 4천 원 평균 어. 나오는데 1만 원대로 준비하실 수 있고요. 예. 물론 3년 갱신이긴 하지만 인건비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렇지만 1, 2만 원대로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하루에 10,000원이라도 네. 간병비 생각하면 너무나 저렴한데요. 그렇죠. 저희가 이 중에서도 하나만 딱 골라주신다면요? 네, 저희 원픽은 설명해서 보셨겠지만 A사가 네, 공동 간병을 쓰든 통합 간병을 쓰든 1대1 간병을 쓰든 가장 보장 금액을 많이 채워주기 때문에 네, 저희 원픽은 네, A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가서 내 돈으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을 하자면은 월 몇백만 원이 들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저 10,000원대부터 간병인 보험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은요, 간병인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최종 원픽으로 소개해드린 A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입원한 병원이 통합 간호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른 회사에서는 그냥 입원 일당
해당 10,000원밖에 못 받지만은요. 이거는 내가 가입한 2배의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아주 유리해 보입니다. 자,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박정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나 문자 통해서도 보험 고민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플랜 119인데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예. 예전에 엄마가 들어오는 보험인데 예. 올 6월에 마지막 보험료를 냈거든요. 예. 새로운 보험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올 6월에 그러면은 보험 2건이 모두 지금 납입이 완료가 되신 걸까요? 네. 그럼 지금 매달 나가는 보험료는 없어요. 없으신 상태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오래전에 가입하시고 점검은 안 받아보셨고요? 예, 특별하게 한 건 없어요. 오늘 한번 점검해 볼 거고요. 가족력이나 아프신 곳은요? 예,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잘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증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30대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05년도에 2건 가입하셨습니다. D사 뉴 웰빙케어 건강보험과 암보험 가입해 주셨는데 문의사항 살펴볼까요? 자,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2건의 보험 납입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보험이 과연 잘 가입돼 있는 건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험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오늘 김경원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정말 오래된 보험을 잘 가지고 계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보험 완납률이 우리나라 30%도 안 되거든요. 굉장히 귀한 보험을 증권을 보내주셨는데. 예. 혹시 보장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아니, 보장을. 특별하게 아는 건 없어요. 그렇죠. 아마 어려서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보험이라 보장 내용을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요. 지금 네. 보험은 이거 2개 이외에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정말 가장 보험 중에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실비보험이 지금 없으세요. 그래요. 아, 네. 네. 그래서 우리 저 시청자님은 우선은 제가 이 보장 내용은 설명은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네. 실비보험이랑 보완할 부분이 조금 많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네네. 이게 지금 우선은 뉴 웰빙케어 건강보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몇 가지 꼬집어서 드릴 텐데 여기에 주계약의 5대 질병 진단자금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5대 질병 자체에 암이 없어요. 암이 없고 뭐가 있냐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 신분전,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요 5가지 질병에 걸리면 진단비를 2천만 원 받으신대요. 그런데 암담보가 여기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네. 준비한 보험이 뉴 웰빙케어 암보험인 것 같아요. 요 암보험에는 딱 이름 그대로 암 진단비만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선은 요 5대 그 웰빙 건강 보험에 대한 담보를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게 주요 질병 질병 입원비 이런 담보들이 있는데 예전에 가입한 생명보험 상품이셔가지고요. 다 3일 초과부터 받으시는 거예요. 4일째부터. 예. 그리고 주요 질병 입원비, 주요 질병 수술비 이렇게 있는데 이 주요 질병이 뭔지 아마 모르실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이 주요 질병을 나열을 해드릴 텐데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네. 거예요. 고혈압, 뇌혈관,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하기도 질환, 간질환, 위시비지항궤양, 갑상샘의 장애, 신부정, 결핵, 폐렴. 금방 얘기해서 금방 까먹으시긴 하실 텐데 그래도 네. 한 번은 들어보셔야지 어렴풋이나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 한 번 더 드리는 거고요. 네. 이 질병에 의해서 입원을 하면 3일 초과 4일째부터 8만 원을 받으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네.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면 수술비가 300만 원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네. 여기서 가장 포인트 되는 부분이 수술비에 대한 담보인데요. 정말 귀한 수술비 1~3종 수술특약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요. 네. 예전에 가입한 상품 중에 가장 지금 유용하게 잘 쓰시는 분이 이 1~3종 수술특약이거든요. 네네. 특히 혹시 우리 시청자님 치과는 가보셨나요? 네, 아니요.
아직 안 가셨어요? 아직 네. 젊으셔서 그런가 보다. 이제 네. 치과를 가실 일이 생기실 텐데, 네. 임플란트 시술을 하다 보면 치주가 약하신 분들은 그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으세요. 근데 네. 치조골 이식 수술이 원래 치과보험 담보로 특약을 넣어야지만 진단비를 받으시거든요. 수술비를. 근데 1, 3종 수술 특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2종 수술 특약에서 이 수술비를 지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치과 치료인데도. 지금 우리 연락 주신 분은 2종 수술비가 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수술할 때 그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하면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이런 큰 장점이 있으세요. 네. 네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요거 이렇게 장점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뉴 웰빙케어 암보험을 보시면은 암보험 보면 요거는 네. 진짜 딱 이름 그대로 암진단비 이렇게 가입을 네. 하셨는데 네. 엄마가 이거 부모님이 보험을 가입해 주실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신 부분이 굉장히 보여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보험은 너무너무 좋고 귀한 보험이거든요. 근데 요거 네.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한데 고위암 진단비 6천 있고요. 일반암 진단비가 3천이 있어요. 근데 네. 예전에 2009년도 그 전에 들어놓은 보험이셔가지고 이 네. 일반암 진단비에 지금은 일반암 진단비에서 받을 수 없는 갑상선암 진단비나 대장 전막내암 진단비가 이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갑상선암에 걸리시거나 대장 전막내암에 걸리셔도 일반암 진단비인 이 3천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한 가지 조금 단점은 뭐냐면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 요 암에 걸리시면 진단비가 3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네. 네, 지금 보험, 지금 요새 가입하시는 암보험에는 이런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에 걸려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담보들이 새로 탑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네. 조금 보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네. 약물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도 너무 좀 미흡하게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항암 방사선비가 10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우리 암 걸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요즘은 수술부터 들어가지 않고요. 지금 네. 최근에 제 지인을 봐도 수술부터 들어가지 않고 항암 치료를 먼저 받고 암 부위를 좀 축소시키거나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런 다음에 암 부위를 도려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요즘은 항암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항암 치료비에 대한 보완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가지 보험은 어차피 다 보험료 완납하셨고, 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보험 다 만기가 80세가 만기예요. 아, 네. 우리 지금 100세 시대에 하는 거 너무 잘하시죠? 근데 네. 80세가 만기라 보장 기간이 좀 짧은 부분, 이런 것도 좀 보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제가 좀 보완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해드릴까 이제 심사숙고를 했는데 우선은 실손은 단독 실손, 요즘 나와 있는 저렴한 단독 실손 필히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실손이 여태까지 없으셨는데 그동안 네. 병력이 하나도 없으셔서 이렇게 편하게 실손을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다행이네요. 네. 네, 참 다행이고요. 건강도 부모님이 너무 고맙게 잘 물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고 그 다음에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 보장을 조금 많이 준비를 해 가셔야 돼요. 사실 부모님이 네. 준비해 주신 이 담보는 너무 좋지만 부족 부분들도 여실히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해보험사 쪽으로 20년 납에 100세 만기 이 상품인데 어떻게 하냐면 암 진단비,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 가입하시고요. 유사암 네. 진단비 2천만 원 준비했어요. 이게 유사암에 갑상선암도 유사암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네.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요 제자리암도 다 2천만 원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담보를 좀 넓혀놨고요. 그다음에 네. 항암 방사선 치료비도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특히 꼭 준비하셔야 될 게 네. 혈관 질환에 대한 담보가 전혀 없으세요. 아, 네. 그래서 심혈관, 내혈관 진단비도 1,000만 원씩, 그다음에 수술비도 각각 1,000만 원씩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네.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요즘 표적 항암 치료비라고 조금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어려운 항암 치료가 약물이 굉장히 잘 나와서
치료가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데도 치료비 너무 비싸서 못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의료보험이 아직 적용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해가셔서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준비 잘 이렇게 버무려서 잘 해가셔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 질병수술비라고요. 네. 요거는 내 몸에 건강검진하다가 용종만 떼어내도 받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것도 50만 원까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도 보험료 사실 우리 아직 젊으시고 건강에 네. 이상이 없으셔서 한 네. 11만 원 정도면은 준비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독 실손까지 포함을 하고 이런 모든 좋은 담보들을 같이 네. 넣어서 지금 보험료 전혀 안 내고 계시니까 11만 원 네. 정도 되는 보험료로 새로 조금 더 좋은 담보로 준비를 해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네. 들어요. 너무 네. 좋네요. 시청자님. 네. 네, 우리 어머님께서도 보험을 너무 잘 가입해 주셨고 시청자님께서도 오랫동안 잘 유지해 주셨어요. 네. 네, 좋은 보험이었고요. 대신에 이 실비 없었으니까 이제 정말 필요하니까 따로 가입하시고 우리가 네. 부족했던 부분들, 이 만기는 100세 만기로 넓혀드리고 특히나 혈관 질환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필수 네. 보장들과 최신 보장들로 꽉꽉 채워드렸고요. 네. 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정말 든든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아직까지 실비 없으신 분들은 필수로 올해 지나기 전에 가입해 보시기 바라고 가입한 지 좀 오래돼서 물려받은 보험이 있다면 최신 보험으로 보장, 리모델링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 살펴볼까요? 994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CI보험의 경우 보상받기가 힘들다고 하던데요. 저도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해지하려니 돈이 좀 아까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어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박주영 전문가님, 아깝다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좀 오래 납입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CI보험은 이제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계약 사망보험금 안에 내가 중대한 질병이 걸리게 됐을 때, 예를 들어 뭐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등등 회사가 정한 뭐 열 몇 가지를 정해놓고 네. 최초에 한 번 가장 먼저 걸린 것에 한 번을 주겠다. 사망보험금에서 주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받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코드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아야 되고 뭐 회복이 되지 않는 불능 상태가 되고 이렇게 약관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암은 암대로, 뇌는 뇌대로 따로따로 받고 싶은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이 약관 해석상.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무조건 해약하실 건 아니시고요. 일단은 본인의 병력이 있으신지 치료력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상세하게 증권을 좀 보내주신다 그러면 제가 분석을 해서 상세하게 제안을 해드리겠지만 이 증권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필요한 것들은 남겨서 꼭 필요한 것만 줄여가지고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미 낸 돈을 가지고 감액 완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낸 돈을 가지고 정기보험 형태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또 유니버셜 CI라고 돼 있다 그러면 그냥 자유납 처리가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 대체 보험료를 통해서 계속 보장만 가져가고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 이런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해약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방법이 많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연락 주셔가지고 어떻게 리모델링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도 중대한 질병보다는 가벼운 질병 쉽게 받을 수 있는 보장으로 보험 플랜 119에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